겪었던 일들은 9수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지만 내가 또 이 어느 터닝 포인트에 기로에 서 있는 병원연애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또 어른으로서의 행동으로 조금 바라보면 많이 내가 내려져진 것도 있으면서 얻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해일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움제 희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78년생, 우리 올해 49살 되신 네. 무호생 말띠분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네. 선생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분들 신년 운세 앞서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호생 여러분 조금 내 성질을 죽입시다. 그 말을 서두에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호생만의 이 기질이 뭐냐면 신적인 기질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남자 같고 또 남자는 더 남자다워지려고 하는 직성을 막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넘쳐날 수 있거든요, 기운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이 직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까지 이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뭔가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까지는 괜찮은데 끝맺음이 늘 안 돼서 허덕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성격을 조금은 성질을 죽이고 가야지 유리하다. 요거를 좀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요. 어떤 그런 특징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일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 그때는 이분들이 좀 어떻게 피해 가시나요? 이분들은 피하지는 못해요. 성격상 피하면 내가 파르르 떨어. 내가 완전 실패자가 된 것 같아서 혼자 못 견뎌 해.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들은 이혼할 확률, 결혼을 했다면 또 누군가를 만났어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중간에서 또 헤어질 확률, 이게 또 높아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자리 있죠. 직장이나 어떤 사업이나 뭐를 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동이 잦아지는 거죠. 요거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저거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또 요거 하다가 그만두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했는데 어디 가서 점을 보니까 나 신기 있대. 요거를 또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있다 보니 의지력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끝맺음을 잘 못하신다? 못하죠. 왜? 옆에서 누군가가 해줘야지 끝맺음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야. 이 사람들은 좀 남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시는 그렇죠. 이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든가 형제 자매 이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결론을 누군가가 내줘야지만이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받아야지 되는 이런 경우. 그런데 희한하게 옆에서 또 왠지 이거는 옳으니까 이렇게 가. 이쪽 길은 네 길이 아니야. 얘기를 해주는데 청개구리야 또. 또 말을 안 듣네. 그래서 막 답답해. 열나. 무호생들 열나. 그러니까 이 무호생들이 갖고 있는 이 신적인 특징과 직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느낌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이 강해요.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병오년이든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앞으로 쭉 살아가는데 이 직감으로 인해서 그간에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분명히 3년 전부터는 신의 발동이 걸려서 그 이전부터도 그럴 수는 있지만 3년 전부터는 이게 강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내가 이 선몽, 꿈 이런 거에 있어 휘둘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연결 짓다 보면 사람이 왜 좋은 꿈은 앞으로 되게 잘 될 것 같고 또 안 좋은 꿈 꿨을 때는 금방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이 맞아요. 생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직감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꿈을 꾸면 그 꿈에 연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로또 맞는 꿈 꿨다고 로또 다 되지는 않잖아. 그렇죠. 돼지 꿈에서 돼지 나왔다고 해서 다 돼지 꿈이라고 확언할 수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그 꿈에 연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현상. 왜? 내 직감이 맞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직감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좀 이 직감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병원연애는 이 모호생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그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또 많이 나의 이런 직감 때문에 기운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많이 그동안에 아팠던 분들은 서서히 이제 자유로워져. 풀어놔. 이제 누가 나를 꽉 잡고 있었다면 나를 이제 풀어줘. 그게 안 좋은 기운이든 좋은 기운이든 본인이 활용을 못한 그 약간의 무지함도 조금은 들어있거든요. 왜? 고집이 너무 세다 보고 내 직감이 강하다 보니까 그간에 누구의 말을 잘 듣질 않고 보호를 해줘도 보호받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 마음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풀어져요. 약간 어른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그동안은 애 어른이었다가 이제 49에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올 병원연애는 겪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못 견뎠던 일들도 이제는 그렇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고 이 납득이 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이제 되고 엄마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 언니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 누나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를 서서히 본인들이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한 해. 그래서 회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발 모호생 여러분들 이 직감을 너무 자꾸 더 정점을 찍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면서 좀 나를 돌아보면 이 통찰력이 나를 아마 엄청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통찰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인생 반백년을 앞두고 코앞에 문전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어른으로서 가는 이 길에 딱 길목에 서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똑같아. 계속 똑같아. 왜 가끔 보면 80세 노모가 60세 아들 밥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 네, 가끔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무호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말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나를 되돌아서 생각해보고 1년 전, 2년 전의 내 모습을 생각하고 오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제 올 병원연에 내가 이 반성하고 통찰하는 만큼 그 복을 완전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운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의지하고 맘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본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분들 성격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2026년에는 그걸 좀 터닝 포인트라고 삼을 만한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이제 아홉수도 걸려 있고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특징을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믿으실 만한 분들인 것 같아서 네네. 이분들이 좀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올해가 좀 삶이 바뀌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의 직감으로 인해서 내가 고집을 피웠다면 통찰력, 말씀드렸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찰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려놓는 것들이 보이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득이 된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돼요. 깨우치는 거지. 왜냐면 예전에는 도화기 빼기를 못했어. 안 됐어. 나는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꼭 마이너스야. 이제 병원연이 들어서면서부터 그간에 내가 계산을 너무 빨리 했나? 또 내가 한 계산이 틀린 계산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깨우치게 되시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아홉수기 때문에 내가 올해 잘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실까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아홉수라서 그런데 아홉수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아홉수보다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만의 이 근자감, 요게 이제 조금 발동은 걸릴 수 있지만 이분들의 아홉수하고는 그 이전에 겪은 신의 풍파라든가 인간의 풍파라든가 건강상의 이유 이런 기운들에 인해서 이 직성으로 인해서 겪었던 일들은 아홉수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지만 내가 또 이 어느 터닝 포인트에 기로에 서 있는 병원연에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또 어른으로서의 행동으로 조금 바라보면 많이 내가 내려져 있는 것도 있으면서 얻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좀 네. 힘들었으니까 네.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네. 문서운 같은 게 좀 보이시나요? 이분들은 문서운 없어요. 왜냐면 돈이 계속 나가 하염없이 들어오면.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만져보지도 않은 돈이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죠 이제. 들어온 돈은 한정적이야. 나갈 거는 생각지도 않은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생각지도 않은 어딘가에 써야 될 돈이 생겨서 갑자기 내 통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스치고 지나가는 돈, 대출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손실의 기운이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그래서 어떤 문서의 운과 부동산의 운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 이분들이 한 푼 한 푼 금전을 좀 모아서 다시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마음을 헛되게 그간에 썼던 돈이 있다면 다시금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남은 이제 50 들어서는 9수를 내가 꺾어내고 50을 어떻게 맞아들일 건가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이 무호생 말띠분들한테는 금전의 계획을 잘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여러 가지로 우리 무호생 말띠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분들 또 더 찾아뵙고 선생님한테 더 좋은 상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생 여러분들은 신체 일부 중에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두통과 원인 모를 통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병원 가도 딱히 이게 무슨 병입니다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내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거나 막 잠을 못 잔다거나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힘든 스트레스가 취약하신 분들이거든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만큼 이제 운동과 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이 통증을 조금은 본인들이 즐길 줄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에 단단함이 이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얼마든지 고치고 약을 먹고 해결할 수 있지만 또 그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해서 아픈 통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기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각자의 믿는 종교의 패턴에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적 패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또 마음의 수양이 이제 갖춰진다면 이 통증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